여러분, 60세까지 얼마나 남았나 세어보신 적 있으시죠? 노후에는 이 두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60대 이후의 시간을 노후라 부른다. 나는 예전부터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노후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줄이고, 아끼고,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인생의 절반을 지나자마자 40년이나 되는 길고 긴 시간을 노후라는 단어 하나로 묶을 수 있나? 그래서 나는 꿈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유년기, 20대부터 40대까지를 첫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퍼스트 라이프, 50대부터 70대까지는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후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돈과 철학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리 나만의 고귀한 철학이 있어도 지켜낼 수가 없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된다. 40대라면 일단은 내 앞에 놓인 인생 숙제들을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한다.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커리어를 쌓고 아이들을 잘 키워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아이들뿐만 아니라 40대인 나에게도 투자해 돈이 매달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나이 듦에 따른 변화를 감당할 내공이 없으면 원망과 비참함 같은 얕은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스스로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멋지게 세컨드 라이프를 살 사람이란 확신을 주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마음속에 있는 리얼미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부쩍 외로운데 이유가 뭘까? 아무리 바빠도 하루 30분씩 다이어리나 감사일기를 쓰면서 리얼미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저는 이제 45이니까 이제 세컨 라이프를 준비를 해내는 상황인데, 그 퍼스트 라이프를 돌이켜보면 15년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2018년까지는 거의 수도권을 부동산을 보러 다녔고 했으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광주에 살면서 그 3, 4년을 강의도 그때는 온라인 강의가 없었으니까, 온라인 강의가 없었으니까 강남에서만 광주에서 버스 4시간 타고 올라와서 강남에서 듣고 수업 듣고 또 끝나면 4시간 또 버스 타고 내려가서 한두 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일상을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3, 4년 동안.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과연 내가 이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간 게,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고, 대견하다, 잘 버텼다, 너 잘해왔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내가 지금이 좋으면은 지나온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내가 이런 지금의 영광을 누리려고, 아니면 지금의 생활을 누리려고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거를 잘 이겨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세컨 라이프 필요한 거, 여기서 이제 돈과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일단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불안감이 쌓이면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좀 노력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었냐면은, 꿈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하셨대요, 작가님께서. 이 유년기는 20세까지, 그리고 20대부터 40대까지 30년 정도 되겠죠. 20, 20, 30, 40. 그때는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퍼스트.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또 30년이죠. 이것도. 이거가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는 이제 세컨 라이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노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꼭 49세면 나는 퍼스트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52세면 나는 세컨드냐, 그것도 아니야. 그거보다는 인생에서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꿈이라고 명명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꿈을 만약에 내가 이뤘다. 근데 내가 그 꿈을 예를 들어서 38에 이뤘어. 그러면 그 사람은 38, 39부터 세컨 라이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저는 이걸 봤어요, 처음에.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 정의에 따르면 저는 39부터 세컨 라이프가 시작이 됐어요. 네, 왜냐면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오. 예. 그러니까 퍼스트 라이프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고 27에 그럼 27살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39까지 12년간의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결혼도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랑은 조금 다소 거리가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퇴직을 하고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 퍼스트 라이프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전 그게 코크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크님이 세컨드 라이프가 되니까 좋다며. 좋아요. 네. 나도 좋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 좋냐면 김미경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돈과 철학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맞아, 공감이 맞아, 갔고 맞아.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져요. 예, 그리고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하는 일만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여기서 또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초라해진다고 하잖아. 거울을 보면 초라해지고 또 옆에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하고 인생이 이제 벌써 20년, 30년의 유격이 생기면서 내 친구 쟤는 원래 아니었는데 저렇게 뭐 어떤 면에서 잘 됐네. 뭐 자식 농사를 잘 지었네.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었네. 근데 나는 또 그게 아니면 그걸 비교하면서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때 여기 딱 써놓으셨어. 원망과 비참함 같은 얕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철학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철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생각했냐면 그냥 줏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줏대 있는 삶. 얼마 전에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후배들이. 너나님 처음에 10억 달성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기억나죠. 10억 달성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강의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보다 하루 좋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20억까지는 선배를 쫓아간다. 20억 됐을 때는요. 하루 좋아. 또 그리고 30억. 이제 30억, 40억, 50억 갖고 있는 선배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 지나온 세월에서 나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내 주변인들을 원망하거나 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내 인생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철학, 즉 줏대인 거고 그 줏대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50억, 순자산 50억 달성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순자산 계산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유튜브도 막 하고 하면서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부자,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투자를 오래 하셨고 훨씬 더 투자 내공도 깊고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조바심이 나더라고. 자꾸 조바심이 나고 막 비참함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했던 노력이 되게 그냥 하찮아 보이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내가 유튜버인데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때 그냥 순자산 계산하지 말자. 아니 지금 행복한데 왜?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아직 내 단계까지 오지 못한 분들한테 길을 알려드리면 되지. 그거면 충분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 이 돈과 철학이라는 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퍼스트 라이프에 계시잖아요. 근데 퍼스트 라이프에 있을 때 아까 코크님 얘기하신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힘든 게 아무 꿈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힘든 것보다 100배 낫다. 100배 나아요. 왜냐면 아무 꿈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여기서 선생님이, 이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80세 노후를 맞이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그동안 내 인생에서 꿈이나 목표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퍼스트 라이프는 힘들겠지만
그 힘든 거를 잘 이겨내시면 저하고 코크님이 있는 이 세컨 라이프로 오셔서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문구에서 돈과 철학이라는 키워드가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이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나는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를 하겠다. 나는 빨리 파이어를 하겠다. 에 대한 생각으로 사실 하는 거지 어떤 철학이나 뭐 줏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때는 못해. 네. 할 수가 없어. 네. 어느 정도 와봐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버는 맞네. 일에 있어서는 맞아. 사실 돈만 벌려고 했을 땐 돈이 오히려 사실 도망가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철학을 더해야 내가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의 철학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철학도 같이 있어야 이 돈이 벌리면서 40대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50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두 가지를 같이 집어줬다는 게 굉장히 맞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다님 말 진짜 그래서 맞다. 많은 분들이 이 내가 그냥 단순히 돈 벌겠다고 접근을 한다면 잘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내 생각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컨 라이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노후까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맞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두 개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따라오는 관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돈을 벌고 내가 원했던 돈,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투자자로서 행동해야 될 게 있고 사업가라면 사업가로서 행동해야 될 게 있거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학이 생기는 거야. 인이 배기는 거야, 이제. 왜냐면 뭘 사가지고 돈이 팍 오르면은 그게 되냐, 돈 부자 되냐. 그게 아니잖아. 우리 사연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 많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나 이런 주식 투자 이런 걸로 돈 맛을 봤는데 결국에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내가 투자나 삶에 대한 철학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무리하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은 바보 같은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다님 그동안 같이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봤던 거는 바다님도 되게 힘든 시기가 많았을 텐데 처음 봤을 때랑 많이 달라졌다. 철학이 생긴 것 같다. 본인의 철학이. 그냥 바다님도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 버는 과정에서 본인이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애를 쓰다 보면 철학이 생기고 그 두 가지를 같이 양손에 쥔 채로 여러분들 세컨드 라이프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최근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좌절하신 분들도 있고 돈을 잃으면서 좀 힘들어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IMF 때가 딱 40이셨어요. 40이셨는데 그 시기에 하던 그 가게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실직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는 이제 저랑 제 동생이 있었고 이제 내 가족을 꾸려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시리에 많이 빠지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착한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런 분인데 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못하는 상황. 근데 집에서는 애들이 있고 아내는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되게 무기력을 20년 동안 겪으셨어요. 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지금 60대가 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결국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좌절을 겪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무기력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그걸 딛고 일어나야 그래야 다음 또 준비하면서
내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또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를 좀 후회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힘내서, 네, 이겨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증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뭔가 의지가 있고 뭔가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돼 있으면 어려운데 지금 이 책에 보면 문구에 보면은 리얼미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다이어리를 쓴다던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리얼미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진짜 나, 하셨는데 내 안에 나. 저는 뭐 이게 좀 어렵거나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정말 맨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고 저 또한 그렇게 느꼈고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참여해 보는 것도 일단 돈을 넣으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증에서 맞아. 벗어나게 됩니다. 기력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돈독모에서 독서 모임 월부에서 진행하는 그 독서 모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책 이야기 플러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때 우연히 이제 책을 읽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독서 모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게 됐는데 이 안에서 본인의 상황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도 해볼 수 있겠네? 이게 차츰차츰 뭐 책 한 권을 읽는다고 이게 바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무기력증이나 이런 걸 좀 벗어나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저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나도 있어. 나도 기억에 남는 분 한 분 계신데 단발머리 여자분이었는데 구체적이네. 왜냐면 그때 줌으로 이제 독서 모임 하니까 맞아요, 제가 제가. 그때 독서 모임 들어가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독서 모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좋아하시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그래, 좋아해. 근데 그 한 분이 이게 화면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독서 모임 하니까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야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서 야근을 하는데 이제 이게 눈치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소리는 이어폰으로 이제 듣지만 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저기 혹시 뭐 회의실 같은 데 잠깐 가서 참여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겠대. 그럼 회의실로 가서 딱 참여했는데 이분이 그때까지도 처음 오셨나요? 그러니까 처음 왔대. 그래서 너나이님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냥 나가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너나이님 있길래 이거 뭐지? 신기해가지고 한번 들어나 보자 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부동산 책이었거든요. 그때 주제 책이 경제책이었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 투자 뭐 팁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놀란 게 그러니까 와우였다는 거야, 처음에. 왜? 사람이 너무 젊고 너무 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 사람들이 열정적이라는 거야. 되게 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온 사람들, 그리고 말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이미 이거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거기서 일단 놀랐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착하대. 마지막에 그 얘기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온라인으로서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친절하냐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어떤 게 좋으셨냐 물어보니까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부동산 책의 내용, 뭐 부동산 투자 팁 이런 거 혹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많이 얻어가는 건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받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다는, 위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과 철학이라는 거는 뗄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붙어있다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하다 보면 삶의 철학이 생겨요. 돈을 벌다 보면. 내 줏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디까지 돈 벌어야겠다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긴 과정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퍼스트 라이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좋아요. 우리 퍼스트 라이프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미안해. 이게 어떻게 돈도 벌고 나만의 생각도 쌓는 돈 버는 독서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랑 책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